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수록 정작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혹시 이런 적 있어요? 카톡 답장을 보내고 나서 내가 너무 짧게 썼나? 기분 나빴으려나? 하고 다시 읽어보는 거요. 밥 한 번 같이 못 먹었다고 내가 싫어진 건 아닐까? 혼자 불안해하는 거요. 누가 내 말에 반응이 없으면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먼저 생각하는 거요. 사실 이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단톡방에 내가 한 말이 묻혀버렸을 때, 아무도 반응을 안 했을 때, 분명히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집에 오는 길에 혹시 내가 너무 많이 말한 거 아닐까? 하고 되짚어보게 될 때,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맞추다가 정작 집에 오면 왜 이렇게 허탈하지? 싶을 때, 이런 게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수시로 반복돼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조심하고 맞춰줘도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오히려 더 눈치 보이고 더 피곤하고 혼자 있을 때만 겨우 숨이 쉬어지는 것 같은 느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대체 그게 왜 그런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의 하루는 사실 엄청나게 바빠요. 겉으로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머릿속은 하루 종일 쉬질 않아요.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어제 팀장한테 한 말이 자꾸 머릿속에 걸려요. 내가 너무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닐까? 기분 나빴으려나? 그리 대단한 말도 아니었는데 계속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말을 줄이게 돼요. 괜히 뭔가를 말했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우리 오늘 뭐 먹을까? 하면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일단 난 아무거나 괜찮아요 부터 나와요. 사실은 괜찮지 않고 오늘은 진짜 짬뽕이 먹고 싶었지만 내가 말했다가 다들 별로면 어떡하지 싶어서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면 그냥 배려인데 매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뭘 먹고 싶은지도 잘 모르게 돼요. 오후에 회의에서 내 의견이랑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데 말하려다가 멈춰요. 내가 틀린 건지도 모르지. 괜히 혼자 튀면 어색하지 않을까?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가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좀 찜찜해요. 퇴근하고 나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늘 진짜 피곤해서 집에 있고 싶은데 거절하면 서운해할 것 같아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가요. 만나는 내내 웃고 얘기하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더 공허해요.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왜 이렇게 텅 빈 느낌이지 싶은 거예요. 자려고 누웠는데 오늘 했던 말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요. 저 말은 왜 했지? 그 사람 표정이 좀 굳었던 것 같은데 내일 어떻게 하지? 잠이 잘 안 와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하루예요. 매일매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기적이거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남을 너무 신경 쓰고 상처 주기 싫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여리고 공감 능력이 높고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지치는 사람들이죠. 근데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이 제일 마지막 순서가 돼버려요. 남의 기분은 챙기면서 내 기분은 나중에, 남의 의견은 존중하면서 내 의견은 일단 접어두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지치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에요. 잘못한 거 없어요. 다만 지금까지 아무도 이걸 먼저 말 안 해줬을 뿐이에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그 노력이 사실은 조용히 나를 지우는 일이었다는 걸.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편의점 삼각김밥이랑 마라탕, 둘 중에 어떤 게 더 생각나는 음식 같아요? 삼각김밥은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먹을 수 있고 무난하고 맛없진 않아요. 배고플 때 집어들기 좋고 누가 먹는다고 하면 같이 먹을 수 있고 딱히 맛있다고 감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싫지도 않은 그런 음식이에요. 근데 마라탕은 달라요. 처음 먹어본 사람 절반은 이게 뭐야, 너무 맵고 향도 이상해 라고 해요. 근데 나머지 절반은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일주일에 2번은 먹어야 해 예요. 마라탕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열정이 달라요. 어디 마라탕이 제일 맛있어요? 물어보면 눈이 반짝이면서 진지하게 설명해요. 자, 어느 가게 앞에 줄이 더 길까요? 마라탕 가게예요. 왜냐면 열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삼각김밥은 싫다는 사람이 없을 대신 그걸 위해서 줄을 서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 관계도 똑같아요. 항상 무난하고 항상 맞춰주고 항상 괜찮다고 하는 사람. 얼핏 보면 인간관계가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거든요.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어떤 순간에 빛이 나는지, 뭔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 사람인지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을 해줄지, 어떻게 반응할지, 내 얘기를 어떻게 들어줄지. 색깔이 있으니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색깔이 없으면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박히질 않아요. 근데 이건 그 사람 탓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온 말들이 있잖아요. 튀지 마라, 분위기 파악해라, 너만 힘드냐?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맞춰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자기 의견을 강하게 내면 고집스러운 사람 취급을 받는 경험들이 쌓여요. 그 말들이 쌓이다 보니까 내 색깔을 드러내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위험한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삼각김밥이 돼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무난하게, 모나지 않게. 근데 그 안전함이 동시에 가장 외로운 상태이기도 해요. 모두와 함께 있지만 아무도 나를 진짜로 모르는 느낌. 그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 건지 몰랐는데 사실은 여기서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마라탕처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뚜렷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 한 명쯤은 있잖아요. 할 말은 하고 싫은 건 싫다고 하고 좋아하는 거에 진심인 사람. 의견을 물어보면 아무거나 여가 아니라 진짜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 처음엔 저 사람 좀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분위기를 좀 안 읽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 주변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깊이 좋아해요. 저 사람이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뭔가 힘들면 그 사람한테 먼저 연락하고 싶고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편하고 나도 솔직해져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볼륨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라디오 볼륨을 아주 낮게 틀어봐요. 잡음이 별로 안 들려요. 조용하고 깨끗하게 느껴지죠. 근데 음악도 잘 안 들려요. 뭔가 나오고 있는 건 알겠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볼륨을 높이면요, 음악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멜로디가 들리고 가사가 들리고 처음엔 몰랐던 악기 소리도 들려요. 근데 동시에 잡음도 같이 커져요. 나다움을 볼륨을 높이면 그게 잡음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를 불편해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잡음이 무서워서 볼륨을 계속 낮추면 음악도 같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다운 것들이 전부 조용해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지? 예전엔 이렇게 피곤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낯선 느낌 겪어본 분들 있을 거예요. 사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적인 경계라고 불러요. 내가 싫은 걸 싫다고 하거나 내 의견을 말하는 게 상대방을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라는 사람의 테두리를 그리는 작업이에요. 그 경계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진짜 관계도 생겨요. 경계 없이 모두에게 맞춰다 보면 결국 관계 안에서 내가 사라져버려요. 누군가 나를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게 사실은 내가 드디어 그 테두리를 그리기 시작한 신호일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답게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요. 그리고 하나 더 짚고 싶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내 인생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직장 동료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봐요. 그 사람이 내 월급을 줄일 수 있어요? 내 가족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좋아하는 거 먹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내가 퇴근하고 나서 좋아하는 드라마 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아무것도 못해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과 거리가 조금 멀어지는 것. 그게 다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누군가한테 미움받는다는 게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잠도 잘 안 오고 밥도 잘 안 넘어가고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 감각이랑 실제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머릿속의 무게랑 실제로 일어나는 일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도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순간은 안 아프진 않아요. 가슴이 쿡 내려앉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돌고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자꾸 자책하게 되죠.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나?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했나? 그 감정 자체는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픈 거니까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만 기억해 줬으면 해요. 그 아픔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 내 삶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이런 일이 생겨요. 그 사람과 멀어지는 자리에 나랑 진짜 잘 맞는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생겨요.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 내가 삼각김밥이 아니어도 괜찮은 사람. 내가 가끔 싫은 건 싫다고 해도 그게 오히려 편하다는 사람. 오히려 내가 마라탕인 게 좋다는 사람. 그 사람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모두에게 맞추면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덜 피곤하고 훨씬 더 따뜻해요. 집에 오는 길에 공허하지 않아요.
오히려 뭔가 채워진 느낌이에요. 그게 진짜 관계예요. 내가 나를 지우면서 유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나인 채로 함께 할 수 있는 관계.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오늘도 애쓰고 있는 분한테 이 말 해주고 싶어요. 누군가한테 미움받는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사람인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 음악의 볼륨이 조금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볼륨에 맞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삼각김밥으로 살면 아무도 싫어하지 않지만 마라탕으로 살면 당신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요. 어떤 삶이 더 따뜻할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딱 한 번만 해봐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대신 진짜 원하는 걸 말해보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고르는 음료수 하나라도 좋아요. 그 작은 목소리 하나가 당신 볼륨을 높이는 시작이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